와칭. 만물을 구성하는 밀입자는 의식의 표면을 겉도는 얕은 생각이 아니라 의식 저 밑바닥에 그려지는 깊고 선명한 이미지를 읽고 변화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바라볼수록, 선명한 이미지를 그려 바라볼수록 그만큼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반면 얕은 생각은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새로운 행동을 머릿속에서 미리 이미지로 그려서 바라보라. 그럼 관찰자 효과에 따라 그 이미지가 현실로 나타난다. 이때 나를 나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남이라고 상상하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다.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의 감정에 휘말려들어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이라고 상상하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이미지가 더 선명해진다.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를 제3자의 눈으로 객관화하면 우리 잠재의식은 이를 당연히 받아들여 믿게 되고, 이렇게 믿음의 강도가 높아지면 분명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실행하지 못하는 건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넣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 바라보면 그대로 일어난다. 과정이 구체적일수록 이미지도 그만큼 선명하게 그려진다. 과정을 생략한 채 억지로 성공 이미지만 그리려 들면 무의식적으로 의심이 스며들어 이미지가 흐려진다. 이미지는 의지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몇 시간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다. 아무리 힘든 목표라도 작게 쪼개서 생각하면 쉬워진다. 우리는 현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이미지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몸은 현재에 와 있는데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매달려 현재의 순간을 비웃거나 심판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앞으로 1시간 동안 뭘 해야 할까?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은 뭐지? 이렇게 쪼개서 바라보면 몸과 마음이 일치를 이루어 일도 가볍고 잡념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지능을 높이고 싶다면 내 지능을 높게 바라보면 그만이다. 전적으로 내 두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린 문제다. 내 지능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무줄처럼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지능은 전혀 고정된 게 아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떨어진다. 자신의 머릿속만 바라보고 머리를 쥐어짜면 기존의 생각들을 벗어나기 힘들다. 반면 생각을 돌려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우주에 무수하게 떠다니는 온갖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모두 내 선택의 대상이다. 나는 그저 머리를 활짝 열어놓고 사냥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덥석 낚아채면 그만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어도 골치가 아프거나 머리에 쥐가 나는 경우는 없다. 비좁은 두뇌 속이 아닌 무한한 우주를 사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면에 걸린 듯 생각에 점점 깊이 빠져든다. 식사도 잊고 잠도 잊은 채 생각에 잠긴다. 천재들이 한 가지 문제에 몇 달 혹은 몇 년씩 몰입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평행 우주에는 수많은 내가 살고 있다. 나는 그 수많은 나 가운데 어떤 나를 선택할 것인가? 진심으로 마음을 먹고 선택하면 그 선택이 바로 현실이 된다. 당신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가능성만큼은 열어놓아야 한다.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머리도 열린다.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관찰자 효과에 따라 머리도 닫혀버린다.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이 접근 금지 상태가 된다. 천재들은 두뇌를 열어놓고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지능은 내 머릿속에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두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볼 때 저절로 흘러 들어온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내 생존을 위해 생겨나는 것인 만큼 그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두뇌야 고마워. 내 생존을 위해 이런 소용돌이 감정을 만들어내다니. 어차피 몇 분 만에 사라지겠지? 나에게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이런 감정을 선사하는 거니?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나면 어느새 평화가 온다. 머릿속의 옷의 유화는 걸핏하면 불쾌 신호를 켜댄다. 상대를 설득할 때 불쾌 신호를 꺼주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쾌한 감정을 바라보는 것, 즉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설득의 핵심 원리다. 사장님, 걱정 많으셨죠?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두 직원에 대한 평가가 판이하게 갈린다. 직원이 사고를 내면 당신에게는 불쾌 신호가 켜진다. 걱정 많으셨죠? 라는 한마디는 그 불쾌한 감정을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말이다. 불쾌감이 싹 지워지고 상대에 대한 호감이 솟아오른다. 반면 걱정 마세요 라는 말은 불쾌감의 존재를 부정한다. 불쾌 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별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간단한 말 한마디의 차이가 우리에 대한 평가나 인상을 결정짓는다. 내가 시험에 10번 떨어졌다 치자. 제길, 또 실패야. 난 왜 늘 이 모양이지? 나는 즉각 이런 부정적 감정에 빠져든다. 나는 그게 시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상황은 아무런 감정이 없다. 철저한 중립이다. 이번 실패에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이렇게 돌려 생각하면 부정적 감정도 사라진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파묻혀 버리는 습성이 있다. 실패는 더 배우라는 우주의 신호다. 모든 실패에는 어김없이 교훈이 들어있다. 교훈을 잘 배우면 실패 수업은 곧 끝나지만 교훈을 못 배우면 실패 수업은 자꾸만 되풀이된다. 화를 낼 때 방어하는 것은 휩쓸려 드는 것이다. 나를 완전히 잊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보라. 그가 왜 화를 내는지 꼬치꼬치 묻고 또 물어서 진실의 알갱이가 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다. 철저히 그의 눈으로 바라보라. 철저하게 묻고 듣기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실을 캐내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자연히 나를 잊게 된다. 나를 잊으면 화에 휘말려 들지 않는다. 저 사람의 말 속에 내가 건져낼 만한 가치 있는 게 들어있을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겐 누가 어떤 심한 말을 던지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내 몸뚱이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면 모든 게 나 하나로 좁혀진다. 나의 벽을 세우는 것이다. 나의 벽이 세워지면 우주로부터 아무것도 흘러 들어오지 못한다. 반면 벽이 허물어지면 우주로부터 사랑과 지혜, 에너지가 가득 흘러나온다. 사랑은 영혼의 본질이다. 나를 비우고 남에게 베풀면 영혼이 열린다. 하지만 영혼의 눈을 못 뜨고 살다 보니 사랑은 뒷전이 되어버렸다. 겨우 죽음에 이르러서야 다급하게 영혼을 찾고 사랑을 찾는다. 한 세상 다 살고 나서야 내가 누구지? 하고 두리번거린다. 우리 의식의 표면은 시도 때도 없이 피어오르는 생각들로 늘 뒤덮여 있다. 하지만 조용히 바라보면 그 생각들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는 텅 빈 무한한 공간이 드러난다. 많은 연습을 통해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마음대로 장시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에겐 신기한 능력이 생긴다. 별의 별 오묘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 텅 빈 공간, 즉 0점 공간에는 당신이 원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원하는 바를 그리면 곧바로 현실로 나타난다. 능력의 크기는 단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결정짓는다. 내 모든 능력은 내 육신 속에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반면 나는 우주만큼 무한한 존재라고 바라보면 능력도 무한하게 쏟아져 나온다. 육신과 영혼은 늘 숨바꼭질한다. 돈과 권력, 명예 등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면 영혼이 눈멀고 영혼의 실체를 깨달으면 그런 욕망에서 저절로 멀어진다. 영혼의 눈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를 남의 눈으로 깊이 바라보는 것이다. 육신의 눈은 나를 남처럼 바라보지 못한다. 하지만 텅 빈 무한한 공간, 우주에 퍼진 영혼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다. 나를 남처럼 바라보는 순간 영혼은 저절로 눈뜨기 시작한다. 영혼을 거대한 우주 거울로 삼아 나를 남처럼 비춰가며 살면 영혼이 지닌 양심, 사랑, 평화,
연민, 지능, 에너지가 저절로 흘러 들어온다. 미 국립과학재단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최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만 쓸모 있는 것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부정적인 것이라 한다. 즉 우리는 깨어있는 인생의 90에서 95%를 아무 쓸모도 없는 부정적인 생각에 허비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속에 파묻혀 버리기 때문이다. 얼마나 소모적이고 불행한 일인가.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내 안에 들어있다. 내 마음속의 관찰자가 바로 그 거울이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관찰자는 변함없이 따뜻한 어머니처럼 미소 지으며 나를 감싸고 위로해준다. 유혹에 흔들리고 있을 때 바라보면 그 유혹이 떨어져 나간다. 끙끙 앓던 문제도 실마리가 풀린다. 무엇보다 우주만큼 넓고 깊게 바라보게 해준다. 나만의 이득에 집착하기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삶도 그만큼 넓고 깊고 풍성해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짊어지는 모든 고통과 고민은 바라봄으로써 해결된다. Watching E.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그 문제와 시간적, 물리적 거리를 늘리는 게 좋다. 만일 내가 1000km 떨어져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부터 50년 후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부터 1000년 후라면 후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천국의 아인슈타인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만일 화성에서 외계인이 망원경을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마음의 공간을 1000km 밖까지 넓히면 그만큼 많은 지혜가 쏟아져 나온다. 내 마음의 공간을 1000년 후까지 늘려도 그만큼 많은 지혜가 쏟아져 나온다.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나는 무한히 퍼져나간다. 1년 뒤 나의 삶은 어떨까 생각한 사람과 내일 나의 삶은 어떨까 생각한 사람 중 전자가 훨씬 창의성이 높았다. 한 사업가는 손을 대는 사업마다 성공한다. 비결을 알아봤더니 너무나 간단하다. 저는 길게 내다봐요. 10년 후 나는 이 사업을 어떻게 되돌아볼까? 이렇게 상상하면 일이 잘 풀려요. 이렇게 시간적 시야를 넓히는 것만으로도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시간적 공간이 커지는 만큼 나도 커지기 때문이다. 상대와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상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 그래야 나의 공간이 상대에게까지 확장된다. 그러면 상대는 마법처럼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된다.
공간을 넓힐수록 기적이 일어난다. 누군가를 닮고 싶다면 그 누군가를 나의 공간에 완전히 받아들이면 된다. 나는 부처님과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인다. 과학의 경지를 뛰어넘는 아인슈타인도 완전히 받아들인다.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있는 무한한 공간도 완전히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만큼 닮아간다. 뭔가에 몰두하고 있다면 50분 몰두, 10분 휴식, 이런 식으로 틈틈이 쉬면 성과가 훨씬 높다. 휴식 횟수가 많아질수록 생각 사이에 시간적 공간이 커지기 때문이다.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능, 지혜, 창의성, 성적, 협상력, 건강, 운, 갈등 해소 능력 등 나의 모든 것이 마법처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즉, 나아가 커진다. 나의 공간을 인간의 범위 밖까지 넓히면 다른 차원의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내가 시야를 좁히면 나는 육신의 공간에 갇힌다. 육신의 공간은 감정과 생각의 공간에 둘러싸여 있다. 자연히 나는 감정과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즉, 시야가 좁아지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고 천재성 등 모든 능력이 일제히 떨어진다. 즉, 나아가 작아진다. 하지만 내가 시야를 멀찌감치 넓히면 나는 육신의 공간은 물론 감정과 생각의 공간에서도 벗어난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동영상처럼 몇 발짝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상대가 아무리 거친 말을 퍼붓더라도 그건 동영상에서 나오는 소리일 뿐이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그 역시 스쳐가는 동영상일 뿐이다. 동영상이 나올 때마다 그 속에 뛰어들어 일희일비하면 인생이 고달파진다. 시간상으로 혹은 공간상으로 몇 걸음 떨어져 시야를 넓혀 바라보면 동영상은 동영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동영상을 바라보는 나는 텅 빈 공간이다. 텅 빈 공간은 설사 동영상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존재한다. 텅 빈 공간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쪼개고 쪼개어 확대해보면 죄다 텅텅 비어있다. 아주 멀리 보아도 텅 비어있고 아주 가까이 보아도 텅 비어있다. 즉, 우리가 철석같이 현실로 믿고 사는 물질 우주가 사실은 일정한 범위의 시야 내에서만 현실로 보이는 환영이다. 우리는 왜 환영 속에 살고 있을까? 육안의 시야가 짧고 좁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극히 일부만 본다. 하지만 무한한 전체를 모든 방향에서, 모든 거리에서 완전히 다 보면 우주는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현실은 시각적 착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매미 소리가 시끄러울 때 나는 그 소리가 태어난 텅 빈 공간의 고요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고요가 점점 깊어진다. 누군가의 잔소리가 견디기 힘든 건 나 스스로 시야를 좁혀 그 잔소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소리 자체는 시끄럽지 않다. 공기의 진동일 뿐이다. 두뇌의 생각이 공기의 진동을 시끄러운 것으로 해석하여 증폭시키는 것일 뿐이다. 시야를 넓히면 모든 시끄러움이 텅 빈 공간 속으로 사라진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답은 분명히 있다. 그게 뭘까? 라고 상상하는 순간 미지의 공간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열어놓는 것이 난 답을 몰라 하고 마음의 공간을 닫아버리는 것보다 답을 얻을 확률을 높아지게 한다.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가 포화 상태일 때는 생각을 멈추고 산책을 하는 게 좋다. 걷기 전에 슬쩍 주문을 걸어놓는다. 걷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 또는 설거지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 혹은 식사를 할 때 답이 떠오른다. 이처럼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답이 잘 떠오른다. 보수를 받고 만든 작품들보다 순수한 즐거움으로 만들어낸 작품들이 훨씬 창의성이 높다.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거나 보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끼어든다. 평가를 잘 받으려면 잘 만들어야지. 돈 받고 하는 건데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 무한한 지능이 흘러나온다. 이처럼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고 싶다면 다른 생각이 달라붙지 않아야 한다. 불안, 불만, 자만 등 온갖 생각이 마구 뒤섞여 있다면 내가 원하는 생각이 다른 생각들을 제치고 반드시 현실을 창조하리란 보장이 없다. 또한 그 많은 생각을 품고 있으니 마음도 꽉 닫혀 있다. 순수한 바람은 마음을 열어놓게 한다. 설레는 마음은 이럴까? 저럴까? 될까? 말까? 등의 잡념을 품고 있지 않다. 오로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결실을 맞이하길 기다릴 뿐이다. 새로운 생각을 깔려면 낡은 생각부터 놓아주어야 한다. 생각만 완전히 텅 비우면 텅 빈 공간이 내 속마음을 읽고 알아서 이루어준다. 우리는 하나의 우주 속 티끌만한 지구의 고정된 생각, 고정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고정된 현실을 살아간다.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시야를 넓힐수록 새로운 현실이 펼쳐진다. 모든 것은 가능성으로 잠재해 있다가 관찰자가 바라보는 순간 현실로 나타난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무한한 공간 속에 실제로서 이미 존재한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그래야 이미 깔려있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공간이 열린다. 마음의 공간이 활짝 열려 있어야 새로운 현실 창조에 필요한 지혜, 창의성, 지능 등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받고자 하는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내가 처한 불행한 상황을 벽에 붙은 파리는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벽에 붙은 파리라고 상상하면 내가 처한 불행한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된다. 화나는 장면을 내가 겪은 일로 회상하면 당연히 화가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화를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반면 몇 발짝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겪은 일로 회상하면 나는 화의 불길에서 벗어난다. 화가 나와 분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는 내 머릿속에 머물 수도 멀찌감치 벗어날 수도 있다. 나는 몸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무한히 퍼져나가는 빛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온갖 괴로운 생각으로 가득할 때 먼저 텅 빈 공간을 상상해보라. 모든 생각이 즉각 텅 비어버린다. 생각이 먼저 사라져도 텅 빈 공간이 되지만 텅 빈 공간을 먼저 상상해도 생각이 사라진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오그라든 마음의 공간을 넓혀준다. 공간을 많이 상상할수록 공간이 넓어진다. 눈과 눈 사이의 공간, 귀와 귀 사이의 공간도 상상해 본다. 뱃속의 공간, 방 안의 공간도 상상해 본다. 공간을 상상할수록 그만큼 생각은 풀려 나간다. 생각은 마음속에 가둬놓고 있을 때나 힘을 발휘하는 허상의 거품이기 때문이다. 눈을 뜨고 와칭을 하려면 시야를 최대한 넓혀 넓은 공간 전체를 바라본다. 육안의 초점을 완전히 풀고 힘도 완전히 뺀다. 육안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상상한다. 시야를 넓히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 갇혀있던 생각들이 풀려 나간다. 텅 빈 공간에 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지켜본다. 지켜보고 있으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나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가장 멋진 나를 선택한다. 그 미래의 시점에서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본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미래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다. 시간적 거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부정적 생각들은 저절로 풀려 나간다. 시야가 맑아진다. 동시에 공간이 커지는 만큼 공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정보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꿈을 이루는 것도 쉬워진다.